그럼 이제 우리 컴퓨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제가 어렵게 웹에서 구한 이미지인데요. 우리가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 보자는 게 뭐죠? 이제 하드웨어 속으로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일단 컴퓨터 구조, 컴퓨터 하드웨어 구조는 본 교재 3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이제까지는 추상적으로 이진수를 이용해서 숫자나 문자 등이 표현된다라고 배웠어요. 뭐 이론적으로 배웠죠. 실제 램 비트 하나하나를 뜯어보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속에서 어떻게 이진수가 저장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과목이 논리회로라는 겁니다. 논리회로. 지난번 영상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논리회로입니다. 어떤 회로죠. 서킷이죠. 논리적인 값. 논리적인 값이라는 게 뭐죠? true 또는 false. true 또는 false. 이게 뭐 1, 0이 이렇게 되겠죠. 1과 0. true 또는 false로 이루어지는 값을 처리하는 회로라는 뜻이죠. 이제부터 논리회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 컴퓨터 개론책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정규 교과목인 셈입니다. 논리회로라는 과목도 있고요.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도 있고요.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개론 수준에서 이해가 필요한 정도의 깊이에서 설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금부터 어떻게 하드웨어로 숫자가 저장되고 또 실제로 계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들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자는 건 아니죠. 지금 이 PC는 아마 박살이 난 것 같은데요. PC 내부입니다. 그죠? 대충 아시나요? 여기가 마더보드 주기판이죠. 이렇게 그래픽 카드 같은 것들이 꽂혀 있고요. 전원 부위, 여기 아마 있는 하얀 게 여기 CPU겠죠. CPU겠죠. 여기 꽂혀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메모리일 거고요. 하드디스크를 4개씩이나 꽂아 쓰는 거죠. 좀 옛날 컴퓨터 같은데요. 랩탑의 내부입니다. 랩탑의 내부 잘 뜯어보기는 힘든데, 요렇게 보면 요렇게 생긴 게 있죠. 요렇게 생긴 것들, 이런 게 다 이제 칩이죠. 반도체를 구성된 칩입니다. 그죠? 요런 칩이 있죠. 요런 하나를 이제 패키지라고 해요. 실제로 요 안에 이제 IC 칩이 들어있는 거고, 요렇게 다리가 뻗어서 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웨이퍼라고 하죠. 웨이퍼 요 하나하나, 큰 웨이퍼 하나가 이제 칩이 완성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칩 속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지금 내부에 보이는 요게 실제로 칩이고요. 회로가 설계되어 있죠. 다리가 이렇게 뻗어져 나와 있는 겁니다. 연결하기 쉽게. 이게 CPU의 내부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CPU인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근데 안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런 걸 회로도라고 하죠. 회로도라고. 회로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니까 회로도죠. 근데 안에 내부를 보면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삼각형 또는 렉탱글, 사각형 아닌데 좀 라운디드 된 사각형 이런 것들이 있죠. 또 다른 모양이 또 어디 있나요? 하여튼 요런 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죠? 게이트라고 합니다. 게이트. 논리회로는 이 게이트를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자, 게이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이트는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 출입하는 통로를 게이트, 문이라고 하죠. 근데 논리회로에서 쓰이는 게이트는 데이터가 흐르는 문을 말합니다. 데이터가 들어가서 변환돼서 처리돼서 나오는 게 게이트죠. 실제로 그런 게이트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심볼처럼 나타내는데, 이런 게이트들을 이런 시뮬레이터 상에서 회로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에 실제 이렇게 판 같은 브레드보드죠. 빵판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합니다. 빵판에 실제 꽂아서 전기를 통해서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해서 회로를 실제 돌려보곤 하죠. 요즘 인터랙티브한 것들, 인터랙티브한 작품들 상에서 이런 빵판을 이용해서 많이 작품을 만들죠. 근데 빵판 하기 힘드니까 보통은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먼저 써봅니다. 그죠? 시뮬레이터. 우리도 영상에서 시뮬레이터를 한번 써볼 겁니다. 예, 지금부터 논리회로라는 걸 볼 겁니다. 영어로는 logic circuit이라고 합니다. 그 논리회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논리 연산이 있죠. or 연산, and 연산, not 연산, 아마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신 분은 논리 연산자,
라는 걸 배우셨을 텐데, 그런 비슷한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어떤 회로를 논리회로라고 하죠. 논리값으로라고 말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rue 또는 false를 의미하죠. 예를 들면 정기적인 신호 중에 이제 전압, 전류의 높이를 말하는 건, 전기의 높이를 말하는 건데, 전압이 예를 들면 5V이면 1, 0V이면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디지털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정기적 신호 중에서 전압이라는 신호가 5V 이상이면 1이라는 신호로 판단하고, 0V에 가까우면 0이라는 신호, 이렇게 디지털로 나누어서 처리하니까 디지털 컴퓨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적인 신호를 처리하는 기구를 게이트라고 하고, 그 게이트를 가지고 만든 회로를 논리회로라고 합니다. 이 논리회로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겠죠. 그럼 논리회로라는 어떤 회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표시하는 방식이 있겠죠. 논리회로를 기술화하는 방식.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논리식, 논리도, 논리표 또는 진리표라고 합니다. 논리식은 Boolean expression이라고 하고요. 논리도는 logic diagram. 논리표나 진리표는 truth table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조금 있다가 반가상기, 가상기라고 그러면 우리 덧셈기를 말하죠. 반가상기를 만들어 볼 텐데, 이 반이란 말은 반쪽짜리라는 거죠. 불완전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을 논리도라고 합니다. 논리도를 할 때 이렇게 게이트를 그림으로 그리죠. 요 놈은 XOR이라는 게이트고요. 요 놈은 AND라는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를 이용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논리도. 동일한 회로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요 심볼이 XOR이라는 심볼이고요. 요 곱하기 심볼이 AND라는 심볼입니다. 이런 심볼을 통해서 나타낸 것을 논리식. 그렇지 않고 진리표 또 논리표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이 회로가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죠. 그래서 어떠한 입력에 대해서 어떤 출력이 나오는지를 표로 나타낸 것을 진리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씩 논리식, 논리도, 진리표를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왜 진리표라고 하냐면 진리죠, 진리. 진리라는 게 뭐죠? 가능한 모든 입력에 대해서 표를 다 채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00이 들어오면 00이 나가고 01이 들어오면 10이 나가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다 기술해 놓은 표라는 뜻에 의해서 진리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학 시간에 불리언 엘지브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는 뭐 불대수라고 합니다. 불리언이라는 말 자체가 true 또는 false라서 논리회로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개념들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이제 불대수, 불리언 엘지브라라고 하는 수학 분야가 있습니다. 논리 연산자라는 것은 이제 게이트가 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죠.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 즉 논리 게이트라는 게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뭐 많은데 위에 있는 AND or NOT라는 연산자가 가장 기본적인 연산자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기능을 좀 확장한 건데요. 이렇게 설명을 말로 하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표로 모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가 있으신 분은 75쪽부터고요. 이 표는 교재 77쪽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ND or NOT 게이트, 이 세 개의 게이트 또는 연산자, 논리 연산자가 가장 기본적인 연산자인데 그림으로 또는 심볼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AND는 이렇게, OR는 이렇게, NOT는 이렇게. 왼쪽이 입력이고요. 오른쪽이 출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ND 게이트, 또 AND 연산자는 두 개의 입력을 받아서 어떤 처리를 해서 하나의 출력을 나타내는데 논리식, 즉 심볼로는 곱셈 기호를 씁니다. 곱셈 기호를. 또는 줄여서 그냥 AB라고 쓰기도 합니다. 우리 수학 시간에도 보통 줄여서 쓰죠. 그 AND 게이트의 진리표는 이렇습니다. 입력이 두 개라고 했죠. 이제 디지털이니까 A가 B가 둘 다 00인 경우, 01인 경우, 10인 경우, 11인 경우 입력이 두 개면 요 네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가능한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내는데 AND 게이트는 입력 두 개가 다 1일 때, 즉
when A도 1이고 and B도 1일 때 그때만 1이 나가는 게 AND 게이트예요. OR 게이트는 심볼이 조금 다르고요. 더셈 기호를 씁니다. OR 게이트는 두 개의 입력 중 하나라도 1이면 1이 나가요. A 또는 B가 1이면 이라는 뜻이니까. NOT 게이트는 입력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삼각형 모양의 동그라미를 치는데요. 이 동그라미가 사실은 not를 의미하는 거인 셈이에요. 심볼로는 이렇게 head을 씌우거나 또는 A 어포스트로피를 붙이거나 합니다. 다 not를 치라는 거고요. not는 당연히 반전되는 겁니다. 0이면 1, 1이면 0. 이론적으로는 이 AND or NOT 게이트 3개 게이트만 있으면 모든 논리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XOR, NAND, NOR 게이트라는 걸 쓰느냐 하면 이런 게이트를 좀 확장된 게이트를 쓰면 회로를 만드는데 훨씬 편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XOR 게이트만 이용하거나 또는 NAND만 이용하거나 NAND 게이트만 이용하거나 NOR 게이트만 이용하거나 그래서 실제로 회로를 만듭니다만 이론적으로는 AND or NOT 게이트만 있어도 모든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XOR는 exclusive라는 게 뭐죠? 배타적인이라는 뜻이죠. OR 게이트 앞에 이렇게 선을 하나 더 칩니다. 심볼로는 OR 게이트를 뜻하는 덧셈에 선을 하나 두르는 거죠. 이렇게 XOR을 나타내는 기호고요. XOR은 A 또는 B 익스클루시브하게 한 개만 1일 때만 1이 나가는 게 XOR 게이트입니다. OR 게이트하고 다른 점은 11이 들어올 때는 0이 나간다는 거죠. 이게 OR 게이트하고 다른 XOR 게이트의 특성입니다. NAND는 AND 앞에 NOT를 붙인 건데요. 그래서 AND를 하고 나서 동그라미가 NOT이라고 했죠. NOT를 하는 겁니다. NAND라고 하고요. 똑같이 AND를 하고 위에 hat을 씌웁니다. 동일하게 결과를 보시면 AND의 반대라고 알 수 있어요. NOR는 OR 게이트에 NOT를 붙인 거고요. 동일하게 OR 한 후에 hat을 씌웁니다. OR 게이트하고 반대죠. 반대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 논리회로를 접하신 분은 6개 게이트 설명을 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잠깐 영상을 스탑하시고 논리도, 즉 심볼,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심볼은 어떻게 쓰는, 기호는 어떻게 쓰는지, 진리표는 어떻게 되는지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회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빵판에 전기도 넣고 이렇게 칩을 꽂아서 한다고 했죠.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몰에 가서 IC 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리얼 넘버 7400N이라는 패키지는 다리가 이렇게 지네처럼 다리가 나와 있는데 이놈은 실제 안에 NAND 게이트가 4개 있는 겁니다. 이 게이트 하나하나씩 칩으로 만들면 포장비가 더 나가니까 번들로 파는 거죠. NAND 게이트 하나, 둘, 셋, 4개를 이렇게 다리를 달아서 입력과 출력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게 만든 것을 이제 패키지라고 하고요. 이런 게 소매로 사면 1, 2천 원 합니다. 1, 2천 원. 그래서 이런 걸 사서 빵판에 꽂고 건전지 연결해서 LED 꽂아서 이렇게 신호를 확인하는 게 실제 실습이죠. 논리회로 실습 같은 과목에서 많이 씁니다. 우리 수업 중에는 쓰지 않겠지만요. 이제 논리회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이제 블랙박스처럼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회로를 만들고 싶어. 근데 입력이 3개고 출력이 2개인 회로야. 예를 들면 입력은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출력은 LE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등. 그래서 예를 들면 A, B, C 3개의 스위치가 있는데 각각을 켰을 때 껐을 때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마다 X라는 출력과 Y라는 출력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이제 블랙박스처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좀 더 구체적인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회로를 만들고 싶어. 어떤 회로를 만들고 싶으냐면 이런 회로를 만들고 싶어 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진리표입니다. ABC 입력이 3개고 출력이 2개인 회로이죠. 그래서 왼쪽에 ABC가 입력이 되고 XY가 출력이 됩니다. 이 말은 이 회로는 ABC 3개의 스위치가 다 꺼졌을 때, 즉 000일 때는 X도 꺼지고 불이 Y도 꺼지게 만들라는 겁니다. 즉 입력 스위치가 3개니까 총 가능한 입력 개수는 2의 3승계죠. 그래서 8개의 입력이 됩니다. 즉 000부터 11까지 8가지의 입력이 있죠. 그래서 모든 가능한 입력에 대해서 X는 그 각각의 경우에 이렇게 출력이 되고 Y는 이렇게 출력이 되고
라고 모아둔 걸 진리표라고 한다고요. 이럴 때 출력이 XY 두 개니까 X에 관련된 회로를 따로 만들고 Y에 관련된 회로를 내부적으로 따로 만드시면 돼요. 서로 분할해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X만 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빨간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X가 불이 켜진 경우는 1번 경우와 2번 경우 두 가지밖에 없죠. 1번 경우는 어떤 거죠? A, B 스위치는 꺼지고 C가 켜졌을 때, 그리고 2번은 A는 꺼지고 B, C가 켜졌을 때 불이 켜지는 거죠. 그래서 불이 켜지는 경우만 생각을 해주면 불이 켜지지 않는 다른 경우는 그대로 불이 꺼져서 출력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진리표가 들어왔어요. 이제 숙제가 나왔죠. 진리표가 주어지면 이제 회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회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죠? X만 한번 보죠. X라는 출력은 어떻게 되죠? A, B, C가 각각 오프, ON이죠. 그걸 이렇게 씁니다. 아까 A 햇이나 A 어포스트로피가 not를 의미한다고 했죠. not. 그러니까 A not, B not C라는 말은 A는 0이고 A는 0, B는 0, C가 1일 때 요 001이죠. 이때 불이 켜지거나 OR는 OR 게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아까 점이 있어야 되는데 A 어포스트로피 and B 어포스트로피 and C라고 해야 되는데 요 and 연산은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심볼을.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겁니다. A not B not C. or 이제 두 번째 경우죠. 011 즉 A not B C 인 경우에만 X가 불이 켜지라는 거죠. 요게 논리식입니다. 논리식. 요걸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X가 불이 켜지는 경우는 두 경우, 1번 경우와 2번 경우인데 1번 경우 또는 2번 경우에 불이 켜지는 거니까 중간에 OR가 들어가는 거고 1번 경우라는 것은 A, B, C의 입력이 001, A가 0 and B가 0 and C가 1인 경우죠. 그래서 중간에 AND 게이트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걸 지워 보겠습니다. 즉 X라는 출력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이트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AND 게이트 1개, AND 게이트 2개, OR 게이트 3개, 세 번째 또 AND, 즉 AND 게이트가 몇 개가 쓰이죠? 4개. OR 게이트가 1개, 그리고 NOT 게이트가 있죠? NOT 게이트가 총 3개가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요 논리식을 어떻게 간단히 하면 더 회로를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예전에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운 인수분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인수분해 개념과 비슷한 게 아까 불리언 엘지브라인데, 그러니까 불연산 심볼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히 해 나가는 게 불리언 엘지브라죠. 인수분해 했던 배분 법칙, 교환 법칙 이런 거 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써서 식을 간단히 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 두 개가 요 A 햇, B 햇, A not와 B not가 중복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도 C가 같이 들어있죠. 그럼 C를 꺼내고 배분 법칙 또는 분배 법칙 꺼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요게 뭐죠? B가 not거나 B인 경우는 얘는 만약에 B가 1이라면 B의 not는 0이 돼서 OR을 하면 당연히 1이 되죠. 또는 B가 0인 경우는 B가 0이 되면 B의 not는 1이 돼서 당연히 이것도 1이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그냥 상수 1이에요. 그래서 없앨 수 있다고요. 1로. 그리고 1이랑 어떤 놈이랑 AND를 하면, 예를 들면 1과 0을 AND 하면 당연히 0이죠. 1과 1을 AND 하면 당연히 1이죠. 그래서 1과 어떤 대상을 AND 하면 당연히 1을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설명이 좀 급했는데요.
사실은 불리언 엘지브라를 배우는 것은 논리회로나 컴퓨터 구조 깊은 쪽에서 공부하는 거라서 이렇게 긴 어떤 논리식을 간단히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개의 게이트가 쓰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AND 게이트 하나, NOT 게이트 하나, 게이트 2개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는 게이트가 8개가 필요했었는데 논리식을 간단히 하고 나니까 게이트가 2개밖에 안 쓰인다고요. 그래서 회로를 간단히 하는 게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전기도 적게 먹고 속도도 빠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논리회로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수업 중에는 여기까지 커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Y의 출력식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Y의 출력식도 똑같습니다. Y는 이제 녹색 사각형인데요. 1이 나오는 경우 요 두 가지 경우죠. 그래서 요 경우와 또는 요 경우, 즉 Y는 A not B C 또는 A B not C no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나온 것을 예를 들면 X는 A not and C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죠. A를 not 하고요. not 게이트죠. 그 결과와 C를 and 하면 그게 바로 X라는 출력이죠. 이게 논리도입니다. 밑에 있는 Y에 대한 출력 결과 똑같죠. A를 not 하고 그거를 B와 AND 해서 그걸 또 C와 AND 해서 요게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요 위에 있는 요 회로가 요 앞부분이고요. 나머지 있는 부분의 회로가 아마 뒷부분일 거고요. 그 두 개를 OR 하는 거죠. 그래서 ORing 하는 겁니다. 이게 논리도죠.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논리회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논리식, 논리도, 진리표. 그래서 보통 회로를 만들 때는 회로의 특성을 진리표로 표현을 해주면 그놈으로부터 논리식을 얻고 그 논리식을 주면 자동으로 논리도가 그려지는 시뮬레이터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까지는 논리회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했고 이제부터 논리회로를 실제 만들어 볼 겁니다. 논리회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합 논리회로, 순서 논리회로. 영어로는 Combinational Logic Circuit이 조합 논리회로, 순서 논리회로는 Sequential Logic Circuit이 순서 논리회로입니다. 둘 중에 어떤 회로가 복잡해 보이나요? Combination 이런 말이 있으니까 조합 논리회로가 복잡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순서 논리회로가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중에는 조합 논리회로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순서 논리회로는 개념 정도만 전달 드리는 수준으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논리회로를 먼저 볼 텐데 조합 논리회로는 입력값만으로 출력값이 결정되는 회로입니다. 만으로. 이 말은 동일한 입력이 들어오면 언제나 출력이 똑같은 게 나가는 회로라는 거예요. 입력이 같으면 언제나 출력이 같은. 이상하죠? 컴퓨터는 언제나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동일한 출력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순서 논리 회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순서 논리 회로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도 출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조합 논리 회로를 배울 텐데 조합 논리 회로는 입력값만으로 출력이 결정되는, 즉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는 언제나 동일한 출력이 나가는 회로를 조합 논리 회로라고 합니다. 우리 컴퓨터에서 가장 기본적인 연산이 덧셈 연산자죠.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는 가산기, 여기서 덧셈기, 가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산기가 대표적인 조합 논리 회로인데 그 놈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처음에는 한 비트짜리 이 가산기를 만들고 그것을 여러 개 붙여서 여러 비트의 멀티비트 가산기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죠. 가산기 중에 한 비트 반 가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한 비트 반쪽짜리 가산기라는 말인데요. 이런 겁니다. 0 더하기 0은 0이죠. 0 더하기 1은 1이죠. 1 더하기 0은 1이죠. 1 더하기 1은 0이고 자리 올림이 하나 있죠. 실제는 캐리가 있으니까. 근데 한 비트 가산기는 이 자리 올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 비트만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A 한 비트, B 한 비트를 받아들여서 썸과 자리 올림 캐리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걸 출력은 해 주는데 예를 들면
0, 1 더하기 1, 1 이렇게 하면 여기서 올라가는 비트가 있으면 실제로 0 더하기 1에서는 올라오는 비트까지 포함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반쪽 자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입력은 무조건 A 한 비트, B 한 비트입니다. 입력이 2비트니까 00부터 01, 10, 11 입력은 4가지 경우가 있죠. 각각을 썸을 계산해보면 여기가 썸이 1이 되고요. 여기가 캐리가 1이 됩니다. 이게 진리표가 만들어졌죠. 실전 진리표가 만들어지면 어떤 복잡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논리식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반가상기는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썸을 한번 보죠. 썸의 특성을 잘 살펴보면 어떤가요? 동작 자체가 XOR 게이트죠. 요 경우와 요 경우만 1이 나가니까. 그래서 썸은 A와 B를 XOR 하는 겁니다. 심볼 기억나시나요? XOR 심볼. 캐리는 어떤가요? 이 경우만 1이 나가는 것은 AND 게이트의 특성이죠. 그래서 AND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논리식이 끝났습니다. 논리식이 끝났으면 이 논리식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준 게 논리회로, 논리도죠. A와 B를 XOR 해서 썸이 나가고요. A와 B를 AND에서 캐리가 나갑니다. 이렇게 큰 점으로 이렇게 선을 따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반쪽짜리 계산가입니다. 그래서 1비트 반가상기라고 합니다. 1비트 반가상기라고 하고요. 실제 시뮬레이터 상에서 여러분이 사용을 해볼 수 있는데 요 시뮬레이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쪽짜리 계산기는 여러 비트를 더할 때, 즉 0, 1 더하기 1, 2를 2비트짜리 더하면, 즉 A가 2비트, B가 2비트인 이런 2비트짜리 계산을 더하려면 하위 비트에서 올라오는 캐리를 덧셈에 반영을 해야겠죠. 근데 반쪽짜리는 그걸 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위 비트에서 올라오는 캐리 비트까지 고려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전가상기, full adder라고 합니다. full adder. 아까 반가상기는 half adder고요. 전가상기는 full adder라고 합니다. 그래서 1비트짜리 전가상기를 만들 건데, 그러면 이 1비트짜리 전가상기는 A 1비트, B 1비트, 하위 비트에서 올라오는 캐리 1비트가 있겠죠. 그걸 캐리 인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럼 진리표상에서 입력이 3비트가 됩니다. 출력은 그대로 2비트죠. 썸과 캐리. 그래서 총 3비트 입력이 있으니까 2의 3승계의 입력이 되겠죠. 000부터 111까지 총 8가지 입력 경우가 생깁니다. 이걸 다 썸을 생각해 보시면 000을 썸하면 0이고요. 쭉 이 썸 칼럼을 채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썸이 1이 되겠죠. 캐리도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주어진 요 진리표에 출력을 다 채워서 진리표를 완성합니다. 진리표를 완성하고 나면 어떻게 했었죠? 논리식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썸부터 한번 보죠. 썸부터. 썸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똑같이 어떤 진리표로부터 논리식을 도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A가 1이 나오는 경우만 잘 봅니다. A가 1이 나오는 경우, A 규칙성을 보면 어떻게 되죠?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입니다. 어떤 거죠? 1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예요. 아까 XOR 게이트라는 게, XOR는 A가 또는 B, A 또는 B가 1이 하나인, 즉 1이 홀수인 경우에 1이 나가는 게 XOR이죠. 그래서 썸은 이렇게 하면 돼요. A와 B를 XOR 하고 그걸 또 C인과 XOR 하면 그게 바로 썸이 됩니다. 썸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캐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캐리가 1이 나가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중에 지금 요 경우와 요 경우, 요 두 가지 경우를 합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요 경우는 또 따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와 요 경우를 생각하면 공통점이 있죠. A, B가 둘 다 1이면 무조건 캐리가 1이 나갑니다. 그죠? 라는 말은 캐리 아웃은 나갈 때는 A and B 하면 돼요.
A and B인 경우란 말은 A, B 둘 다 1일 때라는 말이니까. 그렇지 않고 또는 요 경우는 어떻게 나가는 거죠? 캐리는 1이고 A와 B는 서로 XOR 관계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A와 B는 XOR이고 and 캐리인이 1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설명을 지금 짧게 했지만 제 설명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돌려보시고 교재까지 같이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논리식을 그대로 그림을 그린 게 요 놈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보면 아까 half-adder 반가상기 기억나십니까? 반가상기는 XOR 하나, AND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전가상기는 요 반가상기 모양을 두 개 쓰는 거다라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반가상기 두 개에다가 OR 게이트를 합한 게 전가상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비트짜리 전가상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비트짜리 전가상기를 쓸 이유가 없죠. 우리는 뭐 지금 64비트 머신이니까 64비트짜리 덧셈기가 있어야 되죠. 그런 것을 멀티비트 전가상기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일단 4비트만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예를 들면 A 4비트, B 4비트를 더해서 썸을 구하고 여기서 캐리가 있으면 캐리까지 구해주는 가상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블랙박스로 그리면 A 4비트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B 4비트가 입력 들어가서 썸 4비트가 나오고 캐리가 나오는 걸 생각합니다. 또 B는 오버플로우를 말하는 건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럴 때는 아까 요게 뭐였죠? 요게 하나가 한 비트 전가상기입니다. 방금 전에 만들었던. 근데 한 비트 전가상기는 올라오는 캐리도 있죠. 그래서 한 비트 전가상기는 입력이 3비트고 썸이 나가고 캐리가 나가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한 비트 전가상기는 입력이 3개고 A 하나, B 하나, 캐리 인 하나, 그리고 썸 하나, 캐리 아웃이 출력이라고요. 그래서 각 비트마다 2의 0승 자릿수, 2의 1승 자릿수, 2의 2승 자릿수, 2의 3승 자리, 2의 3승 자리에 각각 전가상기를 하나씩 배치해서 쪼로록 계산을 하게 하면 돼요. 그죠? 우리가 계산을 쪼로록 하죠. A0, B0 더하기 올라가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멀티비트 전가상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4비트 리플 캐리 가상기라고 합니다. 리플 캐리. 캐리를 리플이죠. 리플은 작은 이런 파도를 리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 비트에서 계산이 끝나고 나면 캐리가 올라간다는 뜻에서 리플 캐리 애더라고 해요. 간단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리플 캐리 애들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64비트 전가상기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64비트를 하나하나씩 차례로 하면 계산기가 덧셈기가 엄청 느려지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리플 캐리 애더는 쓰지 않고 64비트를 병렬적으로 패러하게 동시에 계산하는 가상기를 씁니다. 조금 더 복잡하죠. 뭐 그런 걸 look ahead 가상기라고 하는데 자세한 건 논리회로 시간에 배우시고요. 그래서 멀티비트 가상기는 한 비트 전가상기를 비트 개수만큼 병렬로 배치해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덧셈만 가능하죠. 곱셈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곱셈. 뺄셈. 그래서 이제 멀티비트 전가상기 또는 전감상기, 덧셈과 뺄셈이 같이 되는 회로를 만들어 볼 텐데 우리 이해 보수 배웠습니다. A 빼기 B라는 말은 A 더하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라는 것은 B의 2의 보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A 빼기 B는 A 더하기 B의 보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2의 보수는 어떻게 구했었죠? 비트를 뒤집고, 예를 들면 0, 1, 1의 2의 짝보수를 구하면 비트를 뒤집고 1을 더하면 된다 그랬죠. 어떤 짝보수는. 그래서 2의 보수란 말은 B를 낫드하고 1을 더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비트를 낫드한다는 말은 1이면 0이 되고 0이면 1이 되는 거죠. 이거는 B와 1을 익스클루시브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B가 0이 들어가면 0과 1을 XOR하면 1이 나오죠. B가 1이 들어가면 1과 1을 XOR하면 0이 나오죠. 그래서 NOT라는 연산은 B와 1과 XOR한 거하고 똑같아요. 정리해서 말하면 A와 B를 뺀다는 말은 쭉 와서 이렇게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요. A와 B1 XOR해서 거기 1을 더하는 회로라고요.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죠? 그 이유는 뺄셈기를 따로 만들지 않고 덧셈 연산만으로 뺄셈을 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래 그림이 있죠? 그림을 보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데요. 실제로 멀티비트 가상기에서 가장 하위 비트의 캐리에는 원래는 0이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가장 하위 비트의 캐리는 무조건 0이라고요. 0이죠. 그런데 여기에 subtract라는 입력을 하나 더 스위치를 만듭니다. 스위치를 만들어서 뺄셈을 할 때는 이 스위치를 켜주면 돼요. 뺄셈 할 때 이 스위치를 1로 켜주면 여기에 1이 들어가죠. 1이 들어갑니다. 그럼 1이 같이 덧셈 되겠죠. 그리고 그 1이라는 신호가 B와 XOR 합니다. 그게 이 부분이죠. 다시 슬라이드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즉 A 빼기 B라는 것은 이렇게 다시 바꿀 수 있는데, 바꾼다는 말은 subtract라는 별도의 신호를 만들어서 여기에 1을 켜주면 가장 하위 비트 1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간다는 게 바로 1을 더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호가 그대로 와서 B 신호와 XOR 돼서 실제로 들어가요. 그 부분이 바로 이놈입니다. 그래서 회로를 이렇게 하나만 만들고 덧셈할 때는 subtract에 0을 넣고, 그럼 덧셈기로 작동을 하고요. 뺄셈을 할 때는 subtract에 1을 넣으면 뺄셈이 된다고요. 이걸 멀티비트 전가삼기, 멀티비트 덧셈 뺄셈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 힘드네요. 일단 여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이 벌써 40분이어서 여기서 영상을 한번 자르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내용을 다시 복습하면서 조합 논리회로 이후에 순서 논리회로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의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논리회로라는 것은 정규 과목 한 과목이에요. 그 한 과목의 내용을 1시간짜리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굉장히 전달하기 어렵고요. 여러분들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책도 같이 보시면서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